안녕하세요. 저희는 모파랑 26기 황가희 이서연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입니다.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는 기후변화 그리고 사막화 대응 등 국제적인 산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현재는 약 16개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 ODA 프로젝트 팀의 이성한 팀장님을 만나 기구 소개부터 협력국가의 관련 사례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인터뷰는 아이콘 인터뷰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아이콘들을 활용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아이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코에 오셨으니까 보코 먼저 볼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콘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이콘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와 그리고 ODA 프로젝트 팀에 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설립 배경과 그리고 목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영어로 줄여서 아포코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산림 분야 전문 정부간 국제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파랑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산림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는 UNFAO에서 세계대전 이후로 국토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체 국토가 황폐화되었었는데요. 지금 나라 전체에 있는 나무의 양을 말씀을 드리면 식목일이 처음 제정되었던 1946년에 비해서 현재 18배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공적인 산림 녹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또는 사막화 방지와 같은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ODA 프로젝트 팀에서 맡고 계신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ODA 팀의 업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원국과 협력해서 산림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 팀 외에도 사무국의 협력 사업가의 다양한 팀들이 이러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ODA 팀은 그 중에서도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활용한 사업 개발과 또 이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포코는 2030년까지 중기 전략 계획 하에서 4가지 중점 사업 추진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취약 산림 생태계 복원, 산촌 지역 주민 생계 개선, 산림 재해 예방과 관리, 지식과 정보 교류의 활성화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사업 분야에서 각 회원국별로 지역 맞춤형 산림 협력을 통해서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들의 ESG 경영이나 또는 사회 공헌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간과 공공 분야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산림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와 ODA 프로젝트 팀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콘을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다음은 저희 나무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콘으로 나무를 뽑아주셨는데요. 산림을 기반으로 한 ODA 사업은 개발 협력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NBS, 그리고 Nature Based Solution, 자연 기반 해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탄소 흡수 잠재력의 70% 이상을 산림 복원이나 산림 보존과 같은 산림 분야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후 변화 완화 측면에서 산림은 가장 중요한 자연 기반 해법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보면 산림 생태계 서비스, 예를 들면 토양 침식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숫자원을 보호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핵심적인 그런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임산물을 바탕으로 지역 생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등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산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ODA 사업은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이제 추구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는 이제 국제 협력에 있어서 단순한 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이제 산림 협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회원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런 이제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천적인 그런 국제 협력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분야는 자연 기반 해법의 마켓 베이스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시장 기반 해법을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탄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탄소 이제 크레딧,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기업이 구매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임산물 시장을 새로 개척하거나 이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이제 기후 대응 재원 이 2030년까지 지금 수준의 최소 8배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차를 민간 부분이 이제 참여가 필수적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ODA와 같은 공공 부분은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정립하고 또 기본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대상 국가의 이행 역량을 강화시키는 레디니스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아포코도 민관과 공공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 협력 모델과 또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을 상징하는 악수 볼까요? 악수 아이콘을 뽑아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협력국가의 프로젝트 혹은 변화가 있었던 실제 업무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난 10년간 수행했던 ODA 사업이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랜드마크 사업은 규모 면에서 기구 최초로 이제 10년 장기 플래그십 사업으로서 이제 최대 규모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성과 면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이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라오스에서 진행했던 지역 주민 주도의 산림 복원 사업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 기반의 효과적인 산림 복원 모델을 통해서 600헥타 정도 되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복원을 했고요. 또 이 산림을 바탕으로 비목재 임산물이라던가 아니면 혼농임업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포코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마을 산림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 자치 기구들을 만들었고요. 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라오스 산림법이 개정되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의 성과를 모델로 해서 라오스 정부가 독일 연방은행으로부터 약 770만 유로 규모의 이제 사업을 추가로 가져오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제 기억에 가장 남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이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관련된 아이콘을 뽑아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적 원조를 포함한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목표가 다른 다양한 이제 주체들을 조율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그 과정이 바로 이제 국제 협력의 가치를 만드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전공 지식과 같은 역량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결국 중재와 이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위해서라야만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의 그 본질적인 원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역량을 이제 견지하신다면 이제 국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ODA 프로젝트 팀 이성한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모파 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파랑 26기 이서연, 한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